어떻게 가라는 거야, 지역인재로. 지역인재가 지역인재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의대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1.1대 의대 전형 이렇게 했는데 1.1대니까 1.1x 정도죠. 1부에서는 이제 거의 만점에 수렴하는 전형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x거나 혹은 만점에 가까운 대학들을 쭉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1.1x, 1.1에서 1.19 정도까지 보는데요. 이것도 내신이 높은 편에 속하죠. 진짜 의대는 정말 최상위의 학생들인데 1.1대도 근데 대단히 많아요. 그래 이 1.1대도 약간의 비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2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3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1.2가 가장 일반적이다. 1.3은 그러니까 뭐 지역인재나 이런 쪽이 많고 1.4 바깥으로 나가는 대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뭐랄까 내신이 좋아야만 합격한다라는 건데 주로 뭐 한 두세 가지 조건들이 있죠. 뭐냐면 대학 레벨이 너무 높거나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학 레벨이 높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저가 좀 낮거나 그러니까 최저가 낮으니까 내신이 높아야지. 왜냐면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삼합 4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학교들이고 또 다른 건 뭐 특이한 조건들이 있어요. 요강이 너무 단순하거나 교과백으로 뽑는다. 그럼 학생들이 다 지원할 거 아니야. 내신 좋은 학생들이. 그래서 내신이 조금 높은 학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서울대 일반전형이죠. 종합전형이에요. 예, 그리고 서울대 일반전형이고 3명이 줄어서 50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서 2배수를 뽑습니다. 학생부 100으로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1단계 100, 그 다음에 면접 및 구술고사 1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저가 없죠. 일반적으로 학종에서 최저가 없으면 사실은 자사고 전사고 비율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걸 같이 비교해서 좀 봐도 괜찮기는 하는데 보니까 2022년도 결과를 보면 느낌이 오죠. 보통 50% 컷이 118, 그러니까 1.18 정도가 되고 70% 컷이 1.42 정도가 되는데 이 1.42는 그렇죠. 일반고 일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높다. 그러니까 자사고 전사고의 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반고는 1.2 이내가 적정 지원선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걸 물어봐서 그런데 아직 2020년도에 수시 서울대 일반고 합격률이 70%나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서울대는 일반고를 많이 뽑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의대에서 70% 정도가 일반고 학생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직윤을 생각해야 돼. 직윤은 거의 다 일반고예요. 거의 다가 아니라 그냥 100% 일반고야. 그러면 결국은 직윤이 한 40명 조금 넘거든? 그러면 70%의 절반입니까? 어떻게 되니? 35%잖아. 근데 일반 전형을 내가 50% 이렇게 해놨어. 그럼 35%에서 거기서도 일반고에서도 또 표준편차 15 이내의 일반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지만 자사고나 이런 전사고의 탈을 쓴 그런 일반고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 일반고 비중이 아무리 많아도 20%밖에 되지는 않다. 그런데 1.10 밖으로 나간다. 내 내신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서울대 꼭 쓰겠다. 그리고 비교과가 이게 상이라고 했는데 일반고에서의 최상이다. 라고 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쿼터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느슨하다라고 했는데 한 학교에 4명까지 합격했다. 이게 2022년도의 결과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민사고였던 것 같아요. 민사고에서 4명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3명 한 학교도 있고 일반고 중에서도 2명 이상 의대에 합격한 서울대 의대에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서울대 일반고,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의 의대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별 쿼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과를 너무 많이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3명 정도 이렇게 돼요. 선생님 블라인드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데 뭐 비공식적으로 알아.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 왜냐면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똑같은 비교과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한 3명 이상은 안 뽑는 성향이 있는데
의대는 4명까지 뽑는 걸 보면 그렇게 쿼터를 이렇게 말 잘 지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사고 전사고 학생이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3명까지도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뭐 학교가 중요하다. 표준 편차를 봐요. 서울대는 뭐 안 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그냥 봐. 결과를 보면 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만약에 10 이내라고 한다면 이거 대부분은 이제 전사고의 학생이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2.0까지도 지원해 볼 수 있다. 전사고 지원 가능은 제가 4부쯤에서 4부가 되냐 5부가 되냐 아마 5부 제가 1부를 찍고 나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아마 이거 6부까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6부까지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의대만 찍을 수 없잖아. 다른 학교들도 찍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떨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마 4부나 5부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MMI 면접이에요. 그래서 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아주 특별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면접들은 아닌데 비중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1단계를 확 줄인 다음에 그만큼의 비중을 왜냐하면 얘는 이미 줄어들었잖아. 왜냐하면 1단계에서 2배수로 뽑은 데서 애들이 이만큼 지원했는데 거기서 요 앞에 애들 잘랐잖아. 내신으로 자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생기부로 잘라서 비슷한 애들끼리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1단계의 이만큼의 비중의 100을 다시 여기다가 넣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면접에서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1.42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1.3이 떨어져 있는 이 앞에 1.3이 떨어졌고 1.2가 떨어진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면접 비중이 아주 높다라는 것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보도록 합시다. 성균관대 종합 학과 모집이죠. 5명 늘어나서 2024년도에는 25명을 뽑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을 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80이 들어가고 2단계가 한 면접 20 정도 들어감. 그래, 이게 좀 더 낫지 않냐? 서울대보다는. 예, 면접 비중이 좀 많이 적기는 적죠. 근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의미가 별로 없어. 20%하고 30%하고 이거 별 차이가 없어. 왜냐면 애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 오면 그 다 왔는데 20% 반영해. 그럼 20%가 더 큰 거고 이게 편차가 커. 예를 들어서 내신 편차가 커. 그런데 이거 30% 반영해. 그럼 오히려 면접 비중이 적은 거야. 그래서 을지대에서 면접 5% 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마 이것도 자꾸 뒤로 미룬다. 4부, 5부에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이 비중은 두지 말자. 어쨌든 그래도 서울대학교보다는 무조건 적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저가 없어. 최저가 없으니까 자사고, 전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노리는 게 좋지만 주의사항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학종이라 성균관대는 탑5의 안에 들어가는 의대예요. 그러니까 비교과가 일반고 학생이라도 비교과는 매우 좋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성균관대는 서울대랑 견주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 좀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견주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면접에 대한 비중들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렸으면 좋겠다. 자사고, 전사고의 비중도 적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2022년도의 컷을 보면 109, 114야. 이게 50% 컷, 70% 컷이야. 그러니까 1.1 정도에 해당이 되고 114 같은 경우는 이제 1.2에 가까우니까 사실은 성균관대가 1.2 정도의 합격을 하지 않느냐, 1.2x에 합격해 넣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2도 더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1.1x가 그나마 이제 안정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학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균관대는 다른 학과 학종처럼 학교를 많이 보지 않는다. 이걸 제가 왜 적었냐 하면 아마 뭐 의대만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걸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성균관대의 학종은 학교를 많이 보는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들을 보면 뭐 공학 계열이나 이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내신 따라가는 성향이 되게 많고 자사고 특목고도 많이 뽑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사 전사고 학생들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뽑아는 줘요. 뽑아는 주는데 서울대보다 한 단계 아래라서 나는 성대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좀 말려요. 왜냐하면 서울대보다 더 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 베이스가 너무 강해서 그래. 그래서 서울대 일반 합격 가능 내신성과 거의 비슷하게 보고 지원해라. 자사고 전사고 학생들은.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쓴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썼는데 지난해 생기부 면접을 함께 본다고 했다가 MMI만 봤음. 그런데 올해 어떻게 볼지 모른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발표를 할 때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인성면접도 본다. 그리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MMI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 당일날 돼서 인성면접 안 본다. 뭐 생기부 면접 안 본다. 이렇게 돼서 그냥 MMI만 봤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냐? 나도 몰라. 근데 아마도 올해도 뭐 예를 들어서 당일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서울대에 비해서는 면접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어. 서울대 일반 전형과 비교하면 자사 특목고는 서울대가 더 많아. 면접 비중도 서울대가 더 많아. 성균관대는 그거보다 아래다. 이걸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톨릭대 직윤을 보자. 가톨릭대 직윤은 교과 전형이에요. 지역균형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 100에다가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게 패스와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분야 떨어지느냐의 요소만 좌우하는 거야.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1.0에 수렴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적었죠. 이게 뭐냐면 사보야. 사보는 매우 높은 최저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에 수렴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제가 1.1x에다가 넣어놨는데 내 욕심은 얘를 1.3까지도 넣어보라고 하고 싶어. 이걸 보는 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럼 1.3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상위권을 좀 상향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내 내신이 뭐 한 1.3이야. 근데 탑5 안에 들어가는 학교들을 좀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의외로 커트라인에 폭망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가톨릭대 지역균형이에요. 이 가톨릭대 지역균형은 인원도 적게 뽑아가지고 애들이 좀 쫄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상위권대 탑5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고 인원도 적게 뽑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늦는 학생들은 서울대 직윤을 넣으면 물론 두 개 다 추천을 주지만 학교장 추천을 못 넣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대 직윤인 애가 수능이 잘 나오면 여기다 넣고 수능이 모의고사가 잘 안 나와도 일단은 넣어보자 라고 했다가 나왔네? 라고 해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상위의 내신이 될 가능성도 있고 1.3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거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모집 인원도 적은 데다가 서울대 직윤 중복 지원하니까 내신 최상위 애들이 와르르 다 지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실제로 1.0에 수렴할 수도 있다. 이게 학교장 추천보다 더 빡셀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울대 직윤자와 다른 의대 지원자 모두가 다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학교장은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한 명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매우 터질 수 있는데 이 4, 5가 맞추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1.10 이내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선생님 들어간 적이 꽤 많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간 적도 있고 또 한참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변동이 되게 커. 그래서 그냥 적정 커트라인을 나보고 잡으라고 한다면 나는 1.2대 정도를 오히려 잡는데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어쨌든 최상위 대학이고 1.1x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지 1.2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쩌라는 말이야. 그래 내가 예측을 할 뿐이야.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그지? 자 봅시다. 동점자는 단위수, 그 다음에 수영과 국사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1.0이 된다면 그렇다면 동점자는 이 순서로 한다라는 건데 동점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뭐 1.1이라도 1.1x라도 동점자가 많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확통을 한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다.
왜냐면 단위수가 더 높으니까, 단위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글쎄 만점 나오는 것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다 의대 가려면 확동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권장 과목이 아니라면 그 학교에서 지정한 권장 과목이 아니라면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만점에 가까운 그런 학교들 특히 이제 동점자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불리할 수도 있긴 있다. 그것 때문에 확통을 해야 된다. 뭐 확통을 해가지고 등급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왜냐면 문과학생이라고 해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뭐 다른 요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큰 메리트를 가지지는 않아요. 내가 내신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다면 혹은 확통으로 내가 2등급을 받을 것 같아서 진로 선택을 했다.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데를 꼭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확통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큰 의미는 없어. 질문이 있어서 내가 그냥 대답해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인적성으로는 점수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라고 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 어쨌든 패스와 페일이잖아. 페일이 될 수도 있어. 뭐 보니까 나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대로 다 발랐다. 자네 여기 왜 왔나? 뭐 그러면 그냥 의대라는데 불현듯 관심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페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하 정도, 약간의 관심도가 있으면. 근데 뭐 내가 이거를 분류를 할 때 뭐 상중하로만 분류했으니까 그냥 중에다 넣었어요. 완전 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여담으로 내가 적어놨네. 대한민국 최고의 정량화 랭킹 1위는 카톨릭 교과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치 뭐 수능도 4, 5를 받아야 되고 내신도 1.1대여야 되니까 뭐 서울대보다도 양수겸장 두 가지를 다 잘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또 어디서 돌 날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자 봅시다. 내가 또 친절하게 이런 것도 했다. 사보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자. 이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 5를 받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라는 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4, 5가 어디에 있나? 카톨릭대 지역균형이 있어요. 카톨릭대 지역균형은 절사야. 근데 고대 학추와 하구는 평균이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기는 제일 높아요. 제일 높기는 제일 높아요. 최저가. 같은 사업으로도 약간 틀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할게. 제가 이거 막 두서없이 그냥 막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하다가 뭐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얘기할게요. 내 생각엔 고대 학추도 1.3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어. 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사보는 어쨌든 의외의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뭐 1.3 정도가 고대 학추의 적정이다 이렇게 보이고 고대 학우는 무조건 1.4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1.4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학추하고 어디로 넣을 건가라는 건데 일반고 학생의 기준으로 내가 그러면 1.6이 나왔어. 그럼 뭐 고대 붙으면 좋지. 고대 의대 가면 1.5 밖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붙여준다라면 좋은데 얘는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현상이 있냐면 얘는 뭐냐면 1단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와르르르 가서 내가 1.6까지 만약에 오면 그냥 붙는데 얘는 1단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1.6이 1단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근데 1단계에 들어가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학으로 넣어.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학으로 넣어. 이게 합격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1.4 바깥으로 넣으면 학으로 넣어요. 내가 여담으로 작년에도 어떤 학부모가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지금 1.4인데 아니 고대면 상위권 대학인데 그런 걸 추천하고 있어요 하고 나한테 뭐라 그래서 제가 그냥 심으로 그랬어요. 또 어디 가가지고 막 그걸 막 동네방네 이야기를 하면서 뭐 김보진 선생이 저렇게 무성의하게 마구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 돌아서 나한테 와서 들었는데 글쎄 뭐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4, 5 대학에 이건 더군다나 평균이야. 그래서 무한정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커트라인이 무한정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1.5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대 미래인재 마찬가지예요. 사업 5고 전북대 교과, 순천향대 문과 지원을 할 때는 4, 5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문과 학생도 산술적으로 내가 문과 학생인데도 의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지. 여기 순천향대 가면 돼요. 비교과 하나도 없어도 갈 수 있는데. 이건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과도 마찬가지지. 이과는 이제 3, 6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만 처발랐다? 순천향대 갈 수 있어요. 근데 문과 학생들 완전히 문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 확통을 응시해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단 4, 5죠. 영남대 교과, 그 다음에 을지대 교과. 이거는 근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제 분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1이 내가 여기 다 넣어놨다. 그리고 안 빠졌다. 안 빠질 리는 없겠지만 그럼 여기 1.1이 되는 거고 뭐 진짜 다 1.5 바깥에 가 그랬다. 그러면 1.78로도 나갈 수 있는 데긴 해요. 어쨌든 인원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연대 미래, 그 다음에 중대 논술은 4, 5라고 돼 있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내가 이걸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대 미래는 4, 5가 아니라 4, 6이에요. 근데 왜 그게 4, 6이 되냐 하면 탐구 한 과목을 다 한 과목으로 쳐. 그러니까 4, 6이나 마찬가지지. 왜냐면 딴 데는 다 탐구 2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뭐 절사를 하든 평균을 하든 그러거든. 자, 중대 논술도 마찬가지야.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치니까 4, 6까지 좀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의 국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버터플라이 에펙트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의 국어가 되게 어려웠어. 그러면 4, 5의 커트라인은 많이 낮아져요. 4, 5 전형의 커트라인은 많이 낮아져요. 왜냐면 국어 1등급을 못 받잖아. 그러면 4, 5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과탐 뭐 2등급 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낮아져요. 특히 고대 같은 경우가 그런 성향을 되게 많이 봐.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가 좀 어려웠다. 수능 국어가 좀 어려웠다. 라고 한다면 고대 학우나 학추 커트라인은 뚝 떨어질 수 있다. 1.4 학추도 마찬가지야. 1.4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봐. 재밌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카톨릭 대 지역균형과 고대 학추는 내신 1.2 이내라면 넣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죠. 어차피 내신 최상위자 학생들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1.2 이내로 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고대 학추는 아마 안 될 거고 고대 지역균형은 1.2 이내로 아까 얘기했듯이 만점 가까이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나머지의 대학들 중에서는 1.2 이내에 들 경우는 뭐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4 밖으로도 자연스럽게 넣어도 괜찮다. 거의 웬만큼 다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이라도 사하보가 나왔다면 사하보 전형을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낮아도 붙을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369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중에서 사하보가 한 번 나왔어. 그러면 그냥 고대 써. 뭐 내가 1.4다. 이렇게 되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봐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다 사하보가 나왔다.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369가 2번 이상 사하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은 잘하면 뭐 정시로도 의대를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잘하면 전국 수석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 이런 대학들은 납치잖아. 이대, 전북대, 영남대 이런 데는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라. 넣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톨릭대 학추 보도록 합시다. 카톨릭대 종합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이거는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일부에서 서울대와 비교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좀 보면서 판단하면 돼요. 25명을 뽑고 1단계에서 4배수를 뽑아요. 학생부 100, 그 다음에 1단계 70에 면접 3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는 3합 4고요. 당연히 이제 학종이니까 비교과는 상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22년도에 50% 컷이 1.18이니까 1.2 밖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1.2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별로 없다. 이렇게 특이한 어떤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졌던 어떤 특이한 시기들을 걸러내는 게 내가 할 일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뭐 여러분들이 잘 볼지 모르잖아요. 뭐 입시를 보면서 그래서 이게 막 낮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지원하고 그게 의대에서도 되게 많이 나타나. 그래서 어떤 때는 1.7이었다가 이게 언제였냐? 2020년도였나? 그때 보면 동국대 경주 캠퍼스 2.1이었나? 2.1이었는가 그랬었는데 당국대 같기도 하고 그런다. 그건 찾아보면 될 거고. 자, 어쨌든 2.1이었는데 그 다음엔 1.14 막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한림대도 한번 그런 적도 있었죠. 1.9였다가 그 이듬해 1.1 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볼 줄 모르니까 다 지원하는 거야. 커트이 낮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카톨릭대가 3합 4면 적정이에요, 적정. 거기다가 레벨은 높잖아. 그러니까 1.1x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다. 뭐 비정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1.1x, 1.1 초반까지가 커트라인으로서의 안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교 2등, 이게 서울대 직윤을 놓고 나서 전교 2등이 3합사를 맞출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그래서 넉넉하게 아마 4배수를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은 편이죠.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상위권 대학들은 배수가 좀 낮은 편인데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놨다. 이렇게 보여요. 자, 어쨌든 1.0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0에 수렴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이거는 추천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접은 인적성 플러스 재심은 난이도는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서울대처럼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나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MMI 전형은 아주 깊은 지식을 물어보는 전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나왔던 게 뭐가 나왔나? 그거 나왔네. 뭐 무슨 조종사가 생명인데 뽑을까 말 건가? 뭐 이런 거나 기초적인 유전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면접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 직윤과 흡사한 학종이지만 직윤보다는 당연히 내신 컷이 당연히 낫다. 뭐 서울대에 비해서 레벨이나 아니면 최저가 더 높잖아요. 서울대보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교과가 나왔네. 이거는 내가 두 개를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 이거 봅시다. 인하대 가천대 교과 이렇게 보는데 뭐 이름은 하나는 지역균형고 하나는 학생부 우수자니까 둘 다 교과 전형이에요. 인원은 인하대가 더 많이 뽑네요. 보니까 9명을 뽑고 가천대는 5명을 뽑아요. 어쨌든 그래도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아요. 자, 교과 100이야. 거기다가 3합 3이네. 교과 100이니까 하지. 뭔 차이가 있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반영 과목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한 개 대학으로 봐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인가대에서 좀 어감이 이상하다. 가인대? 인가대라고 합시다. 인가대에서 14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넣어. 요 밑에도 적어놨지만 그냥 하나만 넣어. 이거 둘 다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두 장 날아가니까 그냥 인가대라고 생각하고 넣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인하대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탐 평균이고 가천대는 절사야. 그러니까 인하대가 조금 더 가혹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천대가 조금 더 컷이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정상이다 라는 건데 어쨌거나 얘네는 교과 100에다가 서울권이란 말이야. 서울 경기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커트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1.1x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도 교과 100이면 전국에 지원할 애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 경기권 어떻게든 가자 라고 했을 때 내신 최상위 애들은 여기다가 3합 3이라도 넣는 애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인원도 적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 1.2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데 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아무도 지원 안 하고 그래서 나가면 뭐 심으로 예, 그렇게 되겠네. 자, 봅시다. 둘 다 반영이 국영수 사과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했네요. 그죠? 1.1이라도 반영 과목 우수하면 지원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 교과는 항상 한 번 정도는 반영 과목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다 찍으면서 다 확인하겠지만 그랬다간 12부작이 될 것 같아서 진짜 미니 드라마 시리즈가 될 것 같아서 6부작으로 웬만하면 끝내려고 그러는 건데 교과 전형 특히 교과 100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 과목이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것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면 좋겠고 1.10 이내인데 나는 진짜 안정 지원해야겠다. 나도 비교과가 그냥 최악이다.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거 둘 다 지원하면 둘 다 붙고 하나 포기하면 다른 학생한테 혜택이 좀 가겠지. 다른 학생한테 혜택이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두 개를 넣지는 마라. 거의 비슷한 커트라인이 형성될 거고 둘 다 1.2 이내로 들어갈 거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경희대 교과 봅시다. 경희대 교과 지역균형이네요. 18명이나 뽑게 돼요. 7명이나 더 늘었어 보니까. 교과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가 30이 들어가네. 아, 이것도 되게 말이 많았으니까, 작년에 말이 많았으니까 내가 요것도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는 뭐 삼합 4. 그러니까 적정이네. 적정이고, 여기서 교과 종합평가가 들어가니까 하라고 할 수 없어서 내가 중2라고 해놨어요. 자, 봅시다. 경희대학교는 이보다 낮은 최저이지만 종합평가 30이 들어가서 학생들의 회피 성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유튜브가 좀 뭐랄까 제가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확 몰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러다가 또 아무도 몰리지 않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를 더 주고 싶은데 더 줬다가는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네이버 카페에 토마스 아카데미 있어요. 거기 가서 질문하면 돼. 내가 거기다가 답변을 다 달아줘요.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교과 종합평가는 약간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과도하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거는 무늬만 교과다, 이거 학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순서대로 잘리지는 않으니까 학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이건 내가 보기엔 좋은 지적인데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과학 성적 우수하고 뭐 화학 성적, 과학 성적 우수하고 수학 성적 우수하면 어느 정도 통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최상의 뭐 학종의 최상의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교과가 아주 좋은 학생들은 네오르네상스로 가는 게 더 맞아요. 자, 그래서 약간 회피 성향인데 그렇게 회피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 이내의 컷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교과 100이지 교과 100 교과 100이라고 봐 그냥 교과 100이잖아. 여기 무슨 면접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1.1x가 무조건 나올 거다라는 거고 1.2 밖으로 안 나갈 거다라는 거고 어쨌거나 서울 경기 지역의 교과 100이 지금 3개밖에 없어요. 아, 연세대 있다, 연세대. 연세대 있는데, 연세대 면접 보잖아. 연세대 면접 보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까지는 안 내려갈 거다라는 거고, 일반고의 학생이 만약에 1.2 밖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오 르네상스로 지원하세요. 네오로 지원하세요. 물론 비교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요행수를 노리기에는 좀 빡빡하다. 교과가 별로 없어. 서울 경기 지역에. 자, 생명과학 1등급이라면 비교과 적어도 지원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아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주의사항을 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교과 전형이다. 이걸 학종만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과도하게 뭐랄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걸러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요. 서울 경기권 교과 볼까? 서울 경기권 교과가 예상외로 없네. 카톨릭 대학교 있고 연세대학교 학추 있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추 있고 그 다음에 가천대 인하대는 지금 금방 봤고 경희대는 봤어요.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밖에 없어 교과가. 그 경기권의 교과로는 더더군다나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게 얘하고 얘는 4, 5야. 고대 카톨릭. 수능 안 되면 이거 안 되잖아. 그죠? 4, 5니까 이거 너무 빡세잖아. 그죠? 또, 그 다음에, 연세대 봐봐. Z점수로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좀 많이 좀 불리할 수 있는데, 이게 교과 전형이니까 일반고 학생들밖에 안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의 Z점수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찜ጭ름하고, 거기다가 면접 정말 싫잖아. 이거 재시험 면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좀 틀려. MMI도 아니고, 따로 대비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좋잖아. 고대 경희대는 경희대 고대 이 학종적 성격이 막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겁을 한참 주고 있어. 보니까 온갖 유튜브 보니까 다 겁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성평가가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남는 건 사실은 가천 인하밖에 없어요. 이것도 최저가 높지만 어쨌든 세 과목이니까 3합 3이니까. 그래서 좀 서울 경기권 교과로 가는 건 매우 힘들고 빡빡하다.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서울 경기권의 진짜 교과는 뭐 갈만한 교과는 가천 인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아예 않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경부대 교과 지역 인재인데 여기서부터 좀 뜨악할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도대체 얘를
얘가 1.3, 1.4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왜 얘를 1.1대로 넣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좀 봅시다. 일단 경북대 교과 지역인재 뭐 12명 적정으로 뽑아요. 특이한 점이 없어요. 교과에다가 서류평가인데 뭐 서류평가가 이상한가? 그렇지 않아요. 경북대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그냥 이수 과목들을 본대요. 선택 과목의 이수 과목들을 보는 수준이니까 이거 뭐 그렇게 큰 그것도 아니고 자 거기다가 보니까 삼합 4면 이거는 좀 가혹한데 지역인재잖아. 지역인재에서 삼합 4면 약간 가혹한 거예요. 그럼 커트라인을 지역인재를 1.15고 본다고 해도 여기다가 가혹하잖아. 그럼 이게 1.3대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김원준 선생님이 왜 이걸 1.1대라고 넣느냐라는 건데 이런 것까지 봐야 돼. 이걸 봐요 한번. 이게 삼합사 지역인재가 1.2 이내로 들어온다고 해놨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교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뭐 이 좀 이상해. 교과 영남대 4 뭐야? 영남대 미쳤어 그죠? 자 그다음에 경북대가 삼합4야. 대구 카톨릭도 삼합4야. 지금 이게 뭐냐면 지역인재 교과 얘기하는 거야. 그냥 교과도 아니고 지역인재 교과야. 계명대? 미쳤어 삼합3이야. 미쳤어. 자 그다음에 동국대 삼합4야. 동국대 경주 캠퍼스. 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삼합4가 얘네한테는 교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삼합사가 가장 널널한 거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건 무슨 지역 교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정말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은 너무 불쌍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뭐 부산도 약간 불쌍하긴 한데 대구 경북 지역은 진짜 불쌍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진짜 뭘 이걸 어떻게 가라는 거야. 지역인재로. 지역인재가 지역인재가 아니야. 지역인재가 지역인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삼합사도 어쨌든 삼합사 영남대를 3으로 갈 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택했을 때 내신 최상위자들이 선택했을 때 1위로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 지형도에 의해서 1.2 이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많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삼합사니까 살짝 내가 조금 양보해서 1.2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 1.2가 너무 많아. 제가 3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었어요. 왜냐하면 1.2 안으로 들어갈 지형도에 의해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빡셈. 경북대 지역인재는 빡셈.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내신이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교과로 넣지 말고 뭐 다른 교과 일반 다른 지역의 교과 일반 다른 데로 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대구 경북 지역은 꼭 지역인재 아니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서류평가는 이수 과목을 보는 수준이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그래서 대구 경북 학생 중 수능 안 나오면 비교과 챙겨서 지역인재 학종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학종은 조금 낮기는 해요. 그리고 뭐 최저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종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다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 다른 데를 한번 노려봐라. 그러니까 교과 일반 지역인재 말고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한번 노려보거나 아니면 좀 비교과를 챙겨서 좀 널널한 학종으로 가는 게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충남대 교과를 보자. 진짜 이게 내가 머리를 되게 많이 썼어. 머리를 되게 많이 썼어. 근데 머리를 되게 많이 쓴 게 아니라 이전 데이터들도 보면서 이러하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좀 약간 뜨악할 거예요. 왜 뜨악하냐 하면 충남대의 교과인데 보면 이게 삼합사예요. 상위 두 과목이니까 결국은 이게 삼합사야. 삼합사면 적정이란 말이야. 적정이면 그러면 충남대 지방국립대니까 한 1.2 정도로 넣지 왜 여기다가 1.2에다가 1.1대에다가 충남대 교과를 넣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진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요. 실제로 커트라인을 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교과 100전형을 한번 보자고. 지역인재 말고 교과 100전형을 보면 충남대보다 위에 있는 학교, 뭐 제가 레벨을 이렇게 잡아서 그러지만,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에서의 높은 대학들,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 혹은 삼룡의 뭐 이런 데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가천이나, 그죠? 아까 가천이요. 그 다음에 수천대장대, 그 다음이 충남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곡차곡 늘어간다면 얘네가 랭킹 4야. 그 밑에 대학은 다 얘들보다 레벨이 낮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교과 100으로 넣는 학생들, 정말 내신만 우수한 학생들이 차곡차곡 간다면 얘네가 랭킹 4니까 서울 경기권 넣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 없으면 다 충남대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 1.2 이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최근 3년간의 70% 컷이 모두 1.2 이내예요. 예,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왜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커트라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북대하고 순천향대 지역인재 교과를 봅시다. 이것도 대학 레벨이 이런데 뭐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저가 1.2 이내로 들어올 만한 최저다. 충북대 봐요. 뭐 지역인재 교과 100이죠. 그런데 3합 5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최저가 조금 널널하구나. 최저가 널널하구나. 그러니까 안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봅시다. 순천향대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4합 6이잖아. 4합 6이가 지역인재야. 이건 메타버스 이제 지역인재예요. 많이 늘었다 보니까 31명인데 교과 100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널널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과 뭐 이게 최저가 높지 않은 편이라 컷이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애들이 다 상위권 애들이 다 지원하려고 하겠죠. 그죠? 교과 100이니까. 거기다가 최저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충북대 지역 교과는 인원이 작아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7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폭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뭐 빵꾸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뭐 애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려서 지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매우 높아질 수도 있죠. 반대로 순천향대 교과는 빵꾸 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어떤 거냐면 학종이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이왕 순천향대 가는데 에이씨 조금 비교과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학종으로 넣지 라고 해서 학종으로 좀 몰릴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충북대 3합 안정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3합 5가 왜냐하면 4합보다는 3합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덜 가혹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 과목으로 하면 한 과목 뭐 버려도 되잖아. 그러다 보면 원서 접수할 때를 시뮬레이션을 해봐. 이렇게 보면 내가 맞아, 네 과목을 맞추는 것보다 세 과목을 맞추는 게 낫겠다. 거기다 난 교과 100으로 지원할 거야. 그러면 충북대 비록 7명이지만 충북대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원도 많이 뽑잖아. 31명이나 되는데 여기가 빵꾸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잘 걸러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빵꾸 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마구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뭐 2022년도에 이것도 하나 이야기를 해야겠다. 2022년도 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찍는 시점에서는 2023년도 컷은 나오지 않은 시점이야. 그런데 그때 50% 컷이 1.01이었어. 자,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냐 하면, 한번 이렇게 나오면 그 이듬해나 아니면 그 이듬해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왠지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적정 컷은 1.1대로 아마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하면 빵꾸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률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강원대, 이거 쭉 다 내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강원대 교과를 보면 10명을 뽑고 교과 100이에요. 그리고 3합 5예요. 3합 5니까 교과 100에다가 최저가 낮은 편이잖아. 비교과도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1.1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강원도 교과는 자꾸만 컷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과의 교통 문제인데 서울과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강원대를.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반수생이 가장 많았던 데가 강원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 학교 중간에 나간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게 강원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수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컷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강원대 종합 미래인재, 이건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100으로 뽑고 그 다음에 1단계 60에다가 면접 40이 있네요. 근데 최저가 없어. 최저가 없으니까 뭐 와르르 다 지원하겠지. 그죠? 최저 없는데 당연히. 그러므로 이것도 1.1대로
들어갈 거다. 1.0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면접이 있어서 부담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1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학종이니까 뭐 1.3, 1.4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교과가 좋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자사 특목고에 대한 선발 비율이 별로 높지 않은 걸 보면 실제로 이것도 준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은 어쨌거나 뭔가 부담은 좀 덜 할 거예요. 인성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보고 물어보는 거고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내신 컷도 이것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교과 지역인재죠. 경상대. 근데 여기는 왜 도대체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을까? 경상대가. 여기 보면 3합6이 나왔네요. 보니까 학교 레벨에 비해서도 봐서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최저가 많이 낮죠. 원광대도 종합임에도 그렇단 말이야. 예, 26명이나 뽑고 면접까지 보는데도 불구하고 3합6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1.1대로 들어갈 수 있다. 최저가 낮아서 그렇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대 봅시다. 경상대는 부산, 울산, 경남권에 대한 지역 인재 중에서 인재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최저야. 고신대 3합4, 동아대 4합6, 부산대 3합4예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들을 많이 할 거다. 교과 100이잖아. 그죠? 지원들을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최저가 올라가겠죠. 원광대는 종합이지만 교과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커트라인 통계들을 원광대를 내보면 그냥 교과 전형인 것 같아요. 예, 교과 전형인데 그냥 종합이라고 해서 그래서 뭔가 학생들,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을 오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뽑아주지는 않는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인성 면접이다. 강원대와 마찬가지로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봅시다. 건양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건양대도 레벨에 비해서 사실은 커트라인이 되게 높게 잡았는데 왜 높게 잡았나를 보도록 합시다. 더군다나 면접까지도 있는데 이렇게 높게 잡았나? 건양대는 뭐가 있냐면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최저로 다 몰리겠지. 왜냐하면 면접은 최저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교과 전형이잖아. 그러니까 한 중 정도로 맞춰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부담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게 돼서 지원세가 많아서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 건양대는 일반과 면접으로 나뉘는데 일반은 최저가 높고 3합4, 3합5 이렇게 돼요. 면접은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편차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형은 실제로 커트라인 많이 나죠. 엄청나게 낮지만 얘네는 커트라인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과 일반 전형은 그래서 교과 일반 여기 이제 지역이 아니라 일반 같은 경우는 1.0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은 연세대를 빼고 유일해. 예, 최저 없는 교과 전형으로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연세대를 빼고 유일하니까 그러니까 지역 빼고 보면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0이 될 수도 있겠죠. 비교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지난대 지역인재 면접은 85% 컷이 1.43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2022년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와르르 다 넣을 거야. 최저 없는 애들 얼마나 좋아 아싸 하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컷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실제로는 그때 평균도 1.17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도 1.2 정도까지 나가더라도 1.4까지 나갈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수능 전 면접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도 좀 있을 거다. 지역인재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건양대가 순천향대보다 반영 과목이 더 가혹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순천향대는 잘 본 과목만 뽑잖아요. 예, 일부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부경수 사과의 진로 3과목 따라서 지역인재 만점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네요. 지역인재 적정컷은 1.10에서 1.30 사이로 형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1.4까지 나가는 예전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면접은 뭐 MMI, 전공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 최저가 없으니까 1단계 3배 거기다가
빠지는 학생도 많지 않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요강을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최저가 없으니까 막 10배수, 20배수 뽑지 않아도 돼요. 대학 레벨이 낮아도. 왜냐면 어쨌든 최저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다 통과가 될 거라는 거지. 면접 보러 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긴 또 최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뭐 여기서 만약에 최저 못 맞춰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추합도 많지 않다. 라는 것들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되게 버벅거리죠. 버벅거렸던 이유는 지금이 새벽 6시예요. 제가 오늘도 뭐 상담하고 뭐 자료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매우 졸린 상태예요. 눈도 막 이렇게 막 지금 졸리는 상태로 지금 했습니다. 자, 2부는 제가 끝내고요.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전형들이 있는 1.2x 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하자면 제가 1부를 찍고 나서 2부를 찍을 때 조금 좀 두려움이 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마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부의 그 댓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보다 댓글이 좀 적죠. 한 4, 50개 정도. 제가 보통 보니까 댓글들이 그 유튜브 댓글들이 한 100개 정도 달리는데 이거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반을 내가 지웠어. 절반 지운 이유는 딱 하나죠. 뭐냐면 뭔가 이렇게 막 악플 이런 게 좀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린 이유도 아마 일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막 어떤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몰기도 하고 뭐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에 현혹되다가 학생들이 행여나 붙을 수 있는 학생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점에서 혹시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더 그런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보다 응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3부를 찍는데 좀 더 힘을 내서 찍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